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해피아이백과 진행을 맡은 맹찬영입니다. 오늘 또 가장 큰 안과병원인 우리 김안과병원의 부원장님께서 또 함께해 주실 건데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안과병원에서 성형외과를 담당하고 있는 장재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촬영은 평소에 많이 해보셨나요? 아니요, 촬영 안 해보죠. 긴장 많이 되세요? 긴장 요만큼 됩니다. 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부원장님께서 방금 이 성형안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큰 안과병원도 처음인데 성형안과, 성형외과는 들어봤어도 또 이것도 처음이거든요. 간단하게 성형안과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형안과는 대부분 많이 아세요. 모르신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안과 분야 중에 이제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잘은 이해는 안 되나. 그러니까 이제 외적인 이 미용의 용도가 아닌 이제 눈 전반부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더 쉽게 설명이 안 되실까요? 성형외과는 사실은 일반인들 생각할 때 미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저희는 이 미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기능적인 안과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을 꼭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같이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자면 성형안과 최고는 어느 병원인가요?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이건 말씀해 주셔야죠. 또. 당연히 저희 병원이 작업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성형외과가 30주년 행사를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학회장을 하면서 작년에 행사를 했는데 약간 깨알로 열성과로 꼽을 만할 정도의 사람만 있었거든요. 그럼 시작하실 때도 10등 안에 드셨다는 거네요. 이제 모든 대학병원에 성형외과 분야가 있는데 사실은 모든 대학병원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형외과를 담당하는 의사가 한 명 아니면 하나에 2명 있는 병원도 드물어요. 정말 극소수네요. 근데 저희 병원에 몇 명이 있냐면 저희 병원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비교하면 수술이라든지 환자 수는 훨씬 많겠죠. 학회 회장님을 겸임하셨고 이거는 이제 김안과가 한 게 아니고 제가 한 거니까. 그리고 다른 종합병원에서는 성형안과 의사 선생님들이 한 분, 많은 두 분이지만 우리 김안과는 6명이나 있고 그만큼 이제 더 전문성이 두드러진다 이런 말이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주차 타워가 정말 큽니다. 여러분들 주차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영등포에. 사실 이렇게 성형안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좀 물어봤던 이유가 사실 오늘 프로그램이 성형안과에 오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많은 질문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막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고 유튜브를 검색하시면서 알아보려고는 했으나 나오지 않았던 질문들을 오늘 부원장님과 함께 조금 해결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좀 자신 있으신가요? 당연히 자신은 있는데 또 이상한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요만큼 걱정되고. 자, 그럼 지금부터 성형안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는 시간. 성형안과 센터의 물어보살. 자, 그 어색한 가운데 시작했으나 끝은 많이 좀 긴장도 풀어지시고 자연스러워질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형안과에 관련된 궁금증 첫 번째 질문 가장 간단한 것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저도 많이 궁금한 거거든요. 안구건조증 치료가 궁금해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는 이 안구건조증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조금 많이 뻑뻑하고 안구건조증이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치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구건조증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지금 이름은 안구건조증이지만 우리가 눈물이 나잖아요. 그 안에 성분이 뭐로 돼 있을 것 같으세요? 식염수인가요? 식염수, 그러니까 물. 근데 보통은 그 안에 물만 들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눈물 안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골고루 섭취를 해야 몸에 좋다고 하듯이 눈물 안에도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 있고 단백질이 있어요. 세 가지 성분이 다 있어요. 물론 이제 눈물의 대부분은 사실 물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뭐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안구건조증이 생겨요. 안구건조증이 있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안과를 가시라. 그래서 안과를 가셔서 정확하게 내가
안구 건조증이 어떤 거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진료를 받으시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 치료를 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뭐 눈물 안에 이제 뭐 다양한 성분들이 있지만 안구 건조증은 병원을 가라. 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어디 병원을 가야죠? 네, 여기를 오셔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이제 좀 진료를 하시고 환자분 상태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안구 건조증이 오면 가까운 병원을 가라. 네, 첫 번째. 그런데 어느 순간 돌다 돌아보면 여기에 와 있을 거다.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안구 건조증을 이제 정확히는 모르니까 약간 좀 눈이 퍽퍽하고 이제 좀 저도 이제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미연에 방지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왜냐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물이 나오는 게 부족하고 뭐 지방 만들어주는 데가 문제가 생기고 단백질 만들어주는 데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제 질병으로 치료를 하는 부분이지만 네. 눈물을 만들어주는 눈물샘이 네.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사실은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첫 번째 타고나는 부분, 네. 그다음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후천적인 부분이에요. 후천적인 부분은 우리가 사람을 보면 눈을 깜빡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눈을 뭐 물론 자주 깜빡인 사람도 있고 덜 깜빡인 사람도 있지만 이 깜빡이는 이 작용이 눈 전체에 눈물을 적셔주는 기능을 하는 건데 요즘 스마트폰 많이 보시죠? 전 진짜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네. 이제. 네.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 또 게임 많이 하고, 네. 그다음 TV 보고, 그다음에 뭐 요즘 연세 드신 분들도 똑같이 이제 스마트폰 많이 보시고 지금 우리 유튜브 촬영하고 있지만 유튜브 많이 보시고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인위적으로 안구 건조증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책을 많이 보시는 분도 그런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눈이 깜빡이는 게 눈 자체에 눈물을 적셔주는 기능을 하는 건데 이 깜빡이는 게 줄어들면 어떻게 눈이 말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VDT 증후군이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타고나는 부분, 그다음 후천적으로 오는 부분 이런 걸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이제 김한과 병원 유튜브도 만들 때 조금은 재미 요소를 좀 줄여야겠네요. 이걸 보시는 또 안구를 위해서. 네. 그래서 중간에 뭐 그냥 보시다가 눈 몇 번 깜빡여 주세요. 멘트를 중간에 넣으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눈 깜빡여 주시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거 사실 이거 저도 사실 저도 이 청소년기 학창 시절에는 안경을 꼈었는데 안경을 매년 교체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안경이 쓰다가 뭐 모양이 보기 싫으면 바꿔야죠. 뭐. 그러니까 태는 이제 뭐 스타일로 바꾸면 되는 건데 뭐 렌즈를 매년 교체를 그게 해줘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안경을 쓰시는 분의 대부분의 환자가 90%는 제가 보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는 근시예요. 네네. 이제 눈이 나쁜 환자를 우리가 크게 근시, 원시, 그다음에 거기다가 난시라는 부분은 용어를 쓰는데 근시 환자가 대부분인데 이제 근시는 안경을 오목 렌즈를 써요. 네네. 왜냐하면 근시 환자는 대부분 내가 눈 속에 있는 렌즈가 맺는 초점보다 눈이 커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목 렌즈를 써서 눈을 뒤로 밀어주는 건데 성장을 할 때요. 우리가 키도 크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크죠. 그러면 눈도 같이 조금씩 커져요. 그래서 되게 눈이 나빠지는 시기가 뭐 요즘은 옛날보다 굉장히 빨라졌는데 어릴 때 뭐 한 4살, 5살부터 시작해서 쭉 나빠지면 성장이 멈출 때까지 눈도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안경 도수 조금씩 바뀌겠죠. 그래서 성장이 끝나는 사춘기. 보통 18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까지는 검사를 해서 만약 변화가 있으면 안경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눈이 나쁜 사람들 라섹 수술 하잖아요. 그래서 만 18세 미만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이 안경 도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이 다 끝난 이후에 그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인 이후부터는? 성인 이후부터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한 5년에 한 번 이렇게 가도 되는 시력 검사는 사실은 저희가 뭐 건강 검진 있잖아요. 보통 직장에서 건강 검진 할 때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시력 검사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춘기 때 우리 청소년기에는 조금 최대한 우리 안경을
네. 교체하기 위해서 이제 시력 검사를 네. 이제 보통 저희가 권할 때는 6개월 한 번. 6개월에 네. 한 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려우니까 방학 때마다 한번 와서 검사를 하시라고 얘기해요. 눈도 좋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눈이 가장 중요해요. If you want to sing it like ooh.